네, 10시 30분 구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로 수급 참견러 김태성 본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보니까요. 주식의 이 거래 대금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종별 변동성도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시장의 분위기 속에 외국인 투자자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순매수 탑10 함께 열어보시죠. 예, 오늘의 특징은요. 전일에 이어서 제약주를 대거 매수하고 있습니다. 1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위치해 있고요. 셀트리온과 유한양행에 이어 펩티론까지 연속적인 매수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특징적인 건 바로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동시 매수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전력,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했고요. 더해서 조선주에 대한 연속적인 매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HD현대, 미포 포함하는 모습입니다. 네, 과연 이런 모습 속에서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 하나씩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중에 가장 먼저 오늘 1위 종목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긍정적인 흐름 속에 상승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흔들렸던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 회복하고요. 다시 한번 연말 상승세 저희가 기대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제약바이오는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업종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그중에 대장주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혹은 CDMO 쪽에서는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쵸. 1등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죠. 일단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시그룹 거기서 이제 이 전체 엄청나게 이제 많은 퍼센테이지를 좀 가지고 있었던 점유율이 떨어진다면 2등주, 3등주들이 당연히 그 물량들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확정적인 3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왔어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의 이제 주가의 조정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입으로 좀 집중이 되다 보니 제약바이오 쪽이 한동안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우리나라 금통위의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힘이 더해지다 보니 오늘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근까지 이제 제약바이오의 강세는 우리가 알보리라고 하죠. 알테오즈, 리가켄바이오 이러한 기업들이 보로노야 같은 기업들이 이제 강했다라고 하면 오늘의 상승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하는 바이오시밀러 쪽 CDMO 쪽이 조금은 더 강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오늘 강세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봤고요. 여기에 더해 오늘 꼭 한번 체크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반도체 대장주들입니다. 네. 간밤에 HP와 델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관련 컨퍼런스 콜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IT에 대한 수요를 줄이거나 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심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두 기업 모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삼성전자 동시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등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반등 질문은 거의 한 3달 내내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통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두 가지죠. 일단 첫 번째, 수급적인 이슈가 아니라 펀더멘탈적으로 HBM에 대한 일정이 지금 정확하게 잡혀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최근 2분기, 3분기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올라왔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사재기 현상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재기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재고가 소진이 될 때까지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길다면 내년 2분기까지도 디램 가격은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과거 이들의 역사적인 어떤 패턴을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럴 때가 항상 매수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처럼 사실 자금이 무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정적인 자금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되다 보니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천천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비중을 높게 사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 대장주 점검 함께 해봤고요. 그러면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10가지 종목 중에서 본부장님의 탑픽 한 종목만 골라주신다면요? 저는 오랜만에 올라온 셀트리온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셀트리온 제약이 서로 다른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제 이 다잘렉스라고 하는 제품 임상 3상 진행하겠다라는 IND를 좀 내놨고요. 셀트리온 이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암트로젯이라고 하는 이 고지혈증 치료제 허가를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에 좋은 뉴스가 더해진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앞서서 이야기 드린 대로 금리 인하는 곧 바이오주들에게는 호재다라고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기 막 시작한 오늘의 첫날이기 때문에요.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조와 또 국채금리 하락 기조 속에서 그렇죠. 연말에는 셀트리온을 포함한 제약 바이오주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 시각 기준으로 기관 투자자는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굉장히 특징적인 게요. 전일부터 네이버가 탑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의 탑10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도 네이버는 계속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동시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오랜만에 게임주인 NC소프트 가져가고 있고요. 기관이 담은 제약주는 리가캠 바이오였습니다. 기관 역시 조선주 삼성중공업 담아가고 있고요. 오늘 티빙과 웨이브 이슈 속에서 SK스퀘어까지 이름 올리고 있네요. 그러면 한 종목 주조금 파헤쳐보고 싶은데 오랜만에 등장한 NC소프트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게임주가요. NC만이 아니라 반등 기조에 올라섰는데요. 중국 기대감도 있고요. 내년 신작 기대감도 있습니다.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사실 NC소프트 중국 판호 발급 리니지 M2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호재성 뉴스다라고 인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NC소프트는 새로운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만한 신작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주가가 상승하기에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 안 좋았었던 부분들을 좀 많이 떨쳐냈죠. 특히나 이제 내부적으로 구조 조정을 좀 타이트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렇게 되면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충분히 이뤄낼 수 있겠다. 여기에 게임즈 전체적으로 지금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또 이제 신작 일정을 또 앞둔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다 보니 게임주들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과거 트럼프 1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관세,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끝까지 피해를 받지 않고 살아남았던 쪽 게임과 엔터였다라는 것, 그리고 컨텐츠였다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게임주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NC소프트가 최선의 선택일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갈리지 않을까 싶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 함께 점검해 봤고요. 여기에 뒤를 이어 함께 보고 싶은 게 자동차주. 완성차 업체인 기아도 함께 오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시총상위 대형주들이 뭔가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좀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1조 원 자사주 매입 소식 속에도 큰 반응이 없고 SK하이닉스 역시 배당률을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더라도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트럼프 우려 어느 정도 있는 걸까요? 일단 자사주를 매입하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네. 시원하게 좀 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온 부분은 굉장히 좀 짧은 상황. 일단 고민은 이 트럼프의 입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죠. 자, 멕시코를 지금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되는. 하지만 우리가 믿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작년과 올해 현대기아가 가장 많이 팔았던 제품 라인업 중에 눈에 띄는 것은 하이브리드. 네. 그러니까 마진율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을 많이 팔았다는 것.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압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 자체는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달러 환율에 대한. 네.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에 따라서 자동차주들은 수혜를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관세가 조금 붙는다 하더라도 강달러 기조가 트럼프 2기 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느 정도 저는 상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현대차, 기아가 최근에 상승에 좀 제한이 걸려서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동차 판매 본업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우려 속에도 이 관세에 넘어설 수 있는 강달러 기조와 함께 본업에 함께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매집하고 있는 10가지 종목 중에 우리 본부장님의 탑픽 한 종목만 골라주신다면요? 의외의 종목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오랜만에 LG전자가
메이저 주체들의 지금 픽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G전자가 이들 기업들 중에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정말 오랜만에 메이저 수급이 지금 들어온 상황이라서 저는 LG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워낙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세만 조금 보여준다면 충분히 더 올라올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그러니까 이 10종목 중에 가장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메이저 수급이 포착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매집하는 거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충분히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가격도 괜찮은데 해결돼야 될 요소들이 좀 몇 가지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상고하저 패턴을 항상 보여왔던 LG전자 내년 1분기에 우리가 기대한 것에 어떤 받쳐주는 네. 실적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과제는 있기 때문에요.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수급의 연속성을 보면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저점이라는 증권과 의견 속에서 LG전자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외국인과 기관의 탑픽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석 가르기 해보죠. 외국인 대 기관, 기관 대 외국인. 셀트리온과 LG전자 중에 한 종목만 골라주신다면요? 저는 오늘 LG전자를 원픽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셀트리온 지금 충분히 강해 보이는데 그래도 그쵸. LG전자예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가고 있는데 네. 아니 쟨 또 뭔데 LG전자 이야기를 하냐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LG전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실적이 저조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당 부분이 사실 운임비의 어떤 상승 때문에 나타났던 일회성 요인이 많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LG전자는 상고 하저의 패턴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강하고 연말에 약한.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연말에 사는 게 확률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자사업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매출 그리고 이제 LG전자가 다방면으로 지금 굉장히 사업성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LG전자를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 시장의 중심은 셀트리온입니다.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네. 근데 LG전자는 현재 구간에서 7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13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가까지 천천히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둘 다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LG전자 모아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김태성 본부장과 수급의 참견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김태성 본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